무용가이신 김백봉 선생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방송으로 다 뵀었는데 참 오랜만에 네. 다시 뵙습니다만은 너무 고우시네요. 아유, 항상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이렇게 정말 편안하고 그러신데 지금 가족 집에는 누구 지금 같이 살고 계세요? 아, 딸들하고 살고 있어요. 오, 그래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 가운데는 김백봉 선생님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아시지만 과연 칸칸 프로필을 통해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삶을 걸어오셨는지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자연 아나운서. 네, 명사 이력을 살펴보는 칸칸 프로필입니다. 무용가 김백봉 선생의 주요 이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명 김충실, 1927년 평안남도 포리 기양에서 7남매 중 장녀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 스승 최승희 선생을 사진으로 접하게 되고요. 15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서 1943년 최승희 무용연구소와 동경 송음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66년 서라벌 예술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교수 자격을 취득했고요. 1983년에는 무용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 유니온 대학 명예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1942년 작품 궁녀물을 통해서 데뷔를 하면서 무용가로서의 삶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1943년 최승희 무용단원으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45년에는 작품 월야수신으로 안무가로서도 데뷔합니다. 월남 이후 더욱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치는데요. 1958년 동남아를 시작으로 62년 유럽 순회 공연을, 68년 멕시코 올림픽, 76년 미국 독립 200주년 공연 등으로 국제 문화 교류에 일조했고요. 1986년 아시안게임 축하 공연, 88년 서울올림픽 개막 축하 공연 등 20여 회 이상 개인과 국가 파견 자격으로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97년 추민생 60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국립극장에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1952년 김백봉 무용연구소를 설립하고 동시에 김백봉 무용단을 창단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1965년부터 92년까지 경희대학교 무용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을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1994년 창단된 김백봉 춤보전회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3년간 서울시 무용단 단장으로 활동했고요. 1987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공로를 인정받아서 수상도 이어지는데요. 1962년 서울시 문화상을 시작으로 1964년 캄보디아 문화훈장을, 75년에는 대한민국 예술원상, 81년에는 보관문화훈장을, 88년에는 88 서울올림픽 유공 대통령상, 2000년에는 올해의 예술상, 2005년에는 은관 문화훈장을 서운했습니다. 70여 년의 시간 동안 부채춤, 화관무, 청명심수 등 소품 600여 편을, 그리고 장막 무용극 11편, 매스게임 16편 등을 안무 연출한 무용가 김백봉 선생.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지금부터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용가 김백봉 선생의 칸칸 프로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이 한 분야의 역사이기란 참 어려운 일인데 이분의 삶이 우리나라 무용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김백봉 선생님이신데 우리 무용 중에서도 가령 발레가 있고 현대 무용이 있고 합니다만 이제 크게 봐서 이제 우리 한국 무용 쪽을 평생 해오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대개 다 무용을 계속 하고. 한다는 사람은 네. 대학교 교수로서 좋은 작품들도 내고 네.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연구소를 한다든지 네. 또 어쨌든 제자를 양성해내는 일에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잠깐 칸칸 프로필에서 17살 때인가 15인가에 최승희 선생을 처음 만났다. 예. 그랬죠? 그러면은 그걸로부터 따지면 벌써 한 7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 춤을 시작하게 된 거는 언제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처음 선생님 밑에 가기 전에 제가 좋아서 예. 그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유희같이 춤을 췄죠. 그랬군요. 예, 그러나 그 춤이라는 거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보지도 못하고 춤이 좋았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움직이는. 어린 나이에 춤을 춘다 그러면 어른들이 걱정 안 하시던가요? 본래 말괄레고 돌레발이라 그래서 가까운 사람 저한테 자국을 안 줬지만은 네. 후에 무용가가 돼갔다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제일 먼저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아니 하지 말라고 저보고는 안 기르고 친구들 보고 쟤하고 놀지 말라고. 예. 지금 생각하니까 요새 학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그거 다르죠. 왕따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가. 그랬군요. 네. 지금은 이제 아무나 무용을 또 안 하지 않습니까? 못하고 다 어느 정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힘든 일이기도 한데 옛날엔 초창기엔 또 그런 일도 있었구만요. 네. 자, 무용가 김백봉 선생님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아름다운 모습을 많은 분들께 선물해 온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담긴 포토 다이어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진은요. 일본 유학 시절 사진인데요. 일본 유학을 아버지께서 직접 보내셨다고요? 아니 그 최승희 선생님이 동경에 계시니까 무용을 공부하려면 동경으로 가야 되니까 학교를 옮겨서 유학을 가게 돼서 일본서 댕긴 거죠. 네. 사진에서 보면은 오른쪽에서 5번째가 김백봉 선생님이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저 성음학교 다니면서 동경에서 최승희 무용연구소도 같이 그러니까 다니셨나요? 선생님 밑에 집에서 음. 그 옛날엔 집제자라고 그랬어요. 그 선생님 집에서 먹고 자고 학교 다니고 네. 그랬어요. 학생들은 한국 학생도 있고 일본 학생도 있고 한국 학생은 몇 사람이죠? 거의- 거의 다 없었군요. 일본 사람이고 그랬군요. 몇 사람 정도죠. 한국 학생. 네. 학업 성적은 어땠었습니까? 성적이 나빴죠. 뭐 공부 싫어했으니까. 그 대신에 무용은 좋아하셨을 거 아니에요? 무용은 좋아했는데 무용 배우고 싶어서 갔으니까. 그러나 학교 생활이 그때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친구들하고 많이 공부하고 네. 또 저는 학생으로서 100% 학교 다닌 거 아니고 선생님 따라서 최승희 선생님 따라서 공연 다니고 또 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네. 재미난 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주소 들어온 거하고 학교 안에만 있는 아이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시험 때 지리 시험 같은 거 되면은 대래 학교 안 나갔던 아이들이 좀 잘 알죠. 근데 아무리 무용이 좋아서 일본으로 가셨지만 가족과 떨어져 계셨다고 들었는데 좀 외롭거나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부모 보고 싶어서 외로운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은 제가 제일 처음에 일본 가서 놀란 거는요. 외롭고 그런 거는 밥상에 앉았는데 저보고 네 밥그릇 없다. 그래서 밥을 안 퍼줘서 가서 공기 사오라고. 예. 그래서 그 처음에 도착해서 며칠 안 되는데 바로 그날로 나가서 밥 공기하고 수저를 네. 사서 가지고 왔어야 밥 한 공기 얻어 먹었어요. 그래요? 예, 그것이 아주 정말 충격이었어요. 예. 물자가 귀해서 그랬나요? 그건 아니고. 아니고 거기는 자기 거와 내 따로. 거 남의 거에 따로 있다는 거. 집을 떠난 외로움이 있죠.
그랬구만요. 자, 이자연 아나운서, 우리 저 다음 사진 좀 네, 보여주시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진 설명을 저희들이 미리 좀 들었는데요. 네. 해방 전입니다마는 함경도 지방의 순회 공연을 마치고 김백봉 선생께서 최승희 선생 일행과 함께 찍은 거다. 근데 몇 살 차이시죠? 최승희 선생님하고 10살 아니요. 그때 더 되죠. 20살 정도. 어, 되죠. 그래요? 예. 최승희 선생님하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형님 아우, 그러니까 아래 위 동서간. 동서지간이죠. 네. 네. 그러면서도 무용을 배운 스승과 제자고 그 뭐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이죠. 선생님. 예. 주로 최승희 선생이 어떤 그 무용, 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춤에 대해서 그 유명한 거는 최순 선생님이 말씀이 없어요. 오, 매일 공연하고 나면은 그저 쉬고 또 공연하고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은 어린애들하고 말씀할 일은 없고 매일 연습하고 그러는 분인데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은 지금 생각하면 요새 사람들은 제가 무용이 좋아서 더 좋게 하려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선생님은 본인이 스스로가 개발할 수 있게끔 배필에 놔두면서 몇 가지 대중을 안전하게 할 때까지 네.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 최승희 선생님하고 그 남편 되는 안막 선생이 결국 6.25를 기점으로 해서 김백봉 선생님 네 분하고 이제 헤어지신 거죠? 6.25 때 헤어졌죠. 그렇죠. 네. 예. 최근 들어서 보도를 보니까 북한 쪽에서 최승희 선생의 무용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을 한다.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조금 들었어요. 네. 마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뒤늦게 불행하게 가신 분이라 안 됐어요. 네. 근데 그때 주로 순회 공연 때는 어떤 무용을 선을 보였더랬습니까? 아, 지금같이 대규모적인 것이 아니고 네. 국가가 없으니만큼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개인 무용 최승희 선생님 솔로가 주지요. 네. 우리들은 감히 끼지도 못했죠. 그리고 저는 무대에서 최 선생님 공연할 때마다 기본 동작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공연 전에 여러 가지 한국 무용이던가 현대 무용 이런 기본 동작을 한 20분 이상씩 하고 그 관중 앞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춤이 좀 늘었겠죠.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냥 박수만 받으니까 기분만 좋고 무대만 나갔다 오면은 신났죠. 뭐. 예. 이제 분단이 되고 이제 6.25를 겪으면서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아픔도 우리 김백봉 선생님이 또 가지고 계실 텐데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참 역시 또 귀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요. 선생님의 약혼 사진이라고 합니다. 뭐 약혼 무렵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예. 그러니까 주인이 학도병에 갔어요. 송도로 갔는데 그러니까 그 부근되는 그 안재성 선생이 예. 그래서 그때 그 안막 씨가 형이거든요. 최승희 씨 남편이 예. 절 데리고 청도로 면회 갔을 때 기념 사진 찍은 거예요. 안막 선생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가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 조금 중국 사람 같이 눈이 위로 째지고 턱을 이렇게 들면서 얘기를 하고. 네. 예.
그 어린 마음에 무서운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밖에 안 돼요. 뭐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거는 없으시고요. 어. 밥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데도 더 무서워서 못 먹겠다. 그 남편 되시는 안재승 선생은 학자면서도 교육가다.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 무용 이론가고 네. 또 오늘의 그 무용학에 대한 카리큘럼을 그 사람이 다 네. 했다. 자기 남편 칭찬하는 건 좋지만 저 최승희 씨 공연하는 거부터 네. 그 전 일부터 또 제가 무용가가 될 때까지 참 희생한 사람이죠. 김백봉 선생님의 춤에 대해서도 조언을 많이 해주셨죠. 아, 좋은만 한 거 아니라 실제 무대 연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랬군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평생을 무용하고 같이 걸어온 예. 부부다. 예. 막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경희대학 교수로 계실 때도 그랬어요. 쭉 같이들 예. 활동도 많이 하셨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사진 포토 다이어리입니다. 네. 다음은요. 영화 촬영 사진인데요. 영화도 촬영을 하셨나 봐요. 아, 영화를 촬영할 때는 보단 영화를 통한 무용을 통한 영화 촬영. 오. 보통 영화 촬영하면 무슨 스토리 있는 영화인 줄 아는데 그게 네. 아니고 무용 작품을 기록하기 위한 영화 촬영. 그때 감독을 김수영 감독이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네. 오. 저건 어디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경복궁인가? 그래요? 경복궁에 중앙청 옆에 뭐 네. 새로 했는데 그러면 그때 같이 여기 어떤 춤을 선보였던 것 같습니까? 저 때는. 저거는 고무 의상인데요. 예. 그때 이미 김백봉 선생님이 다 안무하셨던 그런 작품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왜 건무뿐만 아니라 뭐 화관무서부터 궁녀무 해서 우리 한국 무용의 기본 기초를 다 다져오신 분이다. 혹시 이자연 아나운서 부채춤 기억나세요? 그럼요. 그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대부분 5, 네. 6학년 정도 되면 부채춤 단체로 추곤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네. 그 부채춤의 기본적인 춤사위 안무를 우리 김백봉 선생님이 하셨는데 그때가 30대십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더 일찍이죠. 더 일찍, 20대부터? 예, 24, 오. 5. 6.25 나고 바로 얼마 있다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용가로서 무대 위에서 춤사위를 선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을 직접 어떻게 보면 이제 안무 연출, 부상. 그죠? 의상 뭐 이거까지 다. 그러니까 춤으로 보면 아까 소개했던 한 600여 안무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살다 보니까 예, 매년 졸업생들이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 봐줘야 되니까. 오. 뭐 요새는 자기가 해오라 그러지만 사실 창작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니까 거기까지 다 대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용 공부를 마스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걸 하게 되죠, 자연히. 예. 자, 포토 다이어리 다음 사진입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공연 사진이 나오는데요. 위에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디 해외에 다녀오신 네. 것 같은데요. 문화사절단으로 결국 1960년대부터 해외 공연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죠. 예. 그 문공부에서 준비를 잘 해주시니까 네. 해외 공연 많이 했어요. 제자들하고도 가고 예. 주로 이제 가면은 그 공연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한국 무용 중에서도. 저기 간 거는 이제 한국 무용은 아주
굉장히 그 나라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다르대요. 예. 저 불란서 쪽은 어땠었습니까? 불란서 쪽은 이제 죽국무나 산조같이 가야금 같은 그 정서적인 걸 참 좋아하고 네. 이태리 가면 무당춤 같은 거 보면 막 브라보 그러면서 예. 하고 불란서 갔을 때 노악 같은 거 할 때는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양 사람의 위신을 세워줬다고 동양의 리듬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환영을 해줬어요. 일반 사람이 해외 여행하기가 참 어려운 그 시절에 무용을 통해서 국위선양을 하셨거든요. 물론 혼자 하신 건 아닙니다. 이제 예. 여러분이 같이 다니고 또 무용의 여러 가지 장르 또 그다음에 제자들 또 같이들 쭉 다니셨는데 특별히 어느 나라가 좀 지금 생각하면 기억에 좀 많이 나시는지요? 뭐 요새 와서는 평균화돼 사주 돌아다녀서 엔초 때 갔을 때는 그 불란서 간다면은 참 문화의 나라라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불란서 가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마음의 동경이 네, 있지요. 있죠. 예. 제일 신기한 건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다 우리가 무대에 서 있으면 객석에서 무대 위로 다 손님들이 올라와서 그래요? 가지 않고 막 얘기를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네. 더욱 그 공연에 대한 그 성과에 대해서 기쁘죠. 무용 내용뿐 아니라 의상이나 소품, 소도구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미리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쪽 분들 입장에서는 다 신기하고 생소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색깔을 보러 왔다고. 그 손님들이 많은 나이 먹은 분들이 점잖은 분들이 동양의 그 의상 색깔을 보러 한국의 색깔을 보러 왔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색채 관계든지 한국 사람의 그런 정서를 상당히 그 연구하는 방법이 처음 알려지는 그런 예. 느낌이죠. 무용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 이걸 이제 그분들한테 처음 네. 지금으로 치면 한 50년 전 얘기입니다. 60년대 초반이니까 그런데 그 세월이 어저께 같아요. 생생하시죠? 예.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도 연세 드시지도 않고요. 아주 곱게 이렇게 나이를 드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무용가로서 평생 보람이 아닌가 전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공연 끝나고 공연의 성과가 좋으면은 무용을 한 보람이 있죠. 네. 자, 그 아래 사진도 우리 김백봉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귀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체 사진 중에 가운데에 서신 분이 우리 김백봉 선생이고요. 그 왼편으로 쭉 가다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맨 끝 왼쪽 끝이 내각 수반하셨던 송효찬 장군 얼굴도 눈에 띄고 그럽니다. 저게 청와대 안에서 찍은 겁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언제쯤인 것 같아요? 저게 60년대죠, 역시? 그거 물어보면 청와대도 몇 번씩 갔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때 그 청와대 초청받아서 가셨을 때는 저분들 이게 가령 주한 외교 사절이라든가 예, 귀빈들이 오시면은 주로 어떤 춤을 역시 장사가 좁으니까 혼자 추는 춤, 동무 네. 그 중에 어떤 거였어요? 부채춤, 장구춤 이런 것들을 췄죠. 예. 처음 뵀을 때의 박 대통령 내외분 인상은 어땠었습니까? 제가 처음 뵀을 때는 대통령 되기 전에 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진주에 내려가서 뵀어요. 그러면 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뭐 아마 그때이신 거 볼까 보네. 그래서 꽃다발 드렸더니 황성하다고 꽤 거꾸리 저보고 그래요. 후에 보니까 그분이 박 대통령이시더라고요. 쭉 활동하시고 제자들 가르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무용이 세계로 이렇게 좀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인식이 달라지고 또 우리 한국의 그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춤을 통해서 해외에 소개되는
그 어떻게 보면 천병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참 감회가 참 새로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아까 불란서 이태리 말씀도 하셨지만 뭐 미국이나 여러 나라 쭉 순회 연주도 하셨을 텐데 국가적으로 대사가 있을 때마다 또 하셨고, 네. 그것은 생각해보면 역시 나라가 있어서 우리 조국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그랬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저희 보고 진아나 그래요. 진아. 옛날에 저 중국. 중국. 예. 중국이냐 또는 일본이냐 이러는데 우리의 문화는 전혀 중국이나 일본하고는 다른 독립된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모르니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상당히 속상했어요. 예. 자, 다음 사진 조금 이재현 씨 네, 보여주세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공연을 마친 후의 모습이 담겨 있네요. 무해지무라는 공연을 마치고 찍은 사진입니다. 서울시립 무용단 단장을 또 하셨거든요. 늘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저런 제자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글쎄요,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는 무용인데 무용을 사랑해야지 무용을 지속할 수가 있죠. 무슨 일이나 다 마찬가지긴 예. 하지만은 무용하신 것에 대해서 김백봉 선생님이 이제 80이 넘으셨지만 후회하시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으시죠? 저는 제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없어요. 없는데 가끔 생각은 했어요. 상추를 심으면은 상추를 뜯어 먹을 수도 있는데 네. 무용을 해서 득이 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일이 있었나. 그 후배들한테 그런 걸 느끼죠. 네. 경제적으로 득이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문화와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소중한 자산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정신적인 사람의 길을 열어준 거이 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사는 목표. 그렇죠. 예. 삶 자체가 무용의 역사이다 보니까 우리 김백봉 선생님이 걸어온 포토 다이어리를 통해서 참 우리나라 한국 무용의 역사를 다 말씀 듣고 본 것 같습니다. 자, 제작진이 사실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댁을 한번 가봤어요. 아,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겁니다. 함께 일일이 다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초창기는 자기가 해야죠. 가운데 돌아서 원을 그리면서 빠져나오고 그 안무했던 자료죠, 저게 선생님? 했던 춤을 했던 걸 기록을 하느라고 해서. 했겠지. 예.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 춤을 무대에 올리려면 이런 그 움직임, 예, 동작들이 그렇지만 저 자신도 오래되면 많은 거라 잊어버리니까요. 보고 알기가 힘들죠. 그 작업이 힘들어요. 저 작업을 결국은 이제 혼자만 하실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기록으로 남겨서 예. 많은 분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예,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한이 끝이 없어요. 네. 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지금 따님들이 그 무용과 관계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무용의 뭐 어떻게 보면 큰 어르신이고 한국 무용의 산 역사입니다. 김백봉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